아니 근데 무슨 일, 이게 순자 씨는 지금 마음이 심란하거든. 왜냐면 광수가 다른 사람에게 간 거는 내가 지금 복권을 샀다가 복권이 당첨이 안 된 거야. 애초에 내가 기대가 높지 않고 애초에 2등이어서 내가 50%의 뭔가를 사가지고 복권이 50%는 아닌데 내 마음은 50%잖아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식은 내가 내 방에 있던 걸 누군가가 빼간 거야. 순자 입장에서는 영식은 손실이고 광수는 애초에 내게 아니었고 그냥 내가 갈망했던 대상이지.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마음으로 더 큰 거는 손실에 대한 감정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이제 순자 씨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영식이 내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지금 내가 광수에게 올인을 하면서 영식에게 표현하지 않았던 이게 내가 좀 미숙했구나, 영식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는 영식과 광수를, 영식은 나만 바라보는 사람, 광수는 나를 흔들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 전기수의 현숙님도 그랬지. 영식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영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게 잘못이야. 광수를 내가 좋아하는 그동안 영식이 제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길 바랬어. 영식 씨가 제자리에 안 있고 자꾸 무언가를 나한테 요구하는 거를 순자 씨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잠깐 멈춰 있어봐, 나는 가서 좀 확인 좀 할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적인 생각은 아니지. 그래서 광수가 옥순 언니를 선택한 것보다 영식이 영숙 언니 따라간 게 더 충격이었어. 왜냐면 광수는 애초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거든. 딱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물건을 사러 가려고 했다가 그 물건을 못 샀어. 딴 사람이 사갔어. 그거랑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그런 거랑 어느 게 더 충격이겠어. 근데 이게 보면 이런 발상이 옳으냐? 당연히 옳지 않지. 근데 순자의 마음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영숙 씨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광수랑 데이트한 이후에 영식이랑 얘기한 적 없는 거잖아. 이번 기수가 약간 순자 씨가 튀어버리는 이유가 약간 다른 기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처음에 현숙 씨가 광수 씨랑 데이트하고 와가지고 뭐 불안정 얘기도 듣고 무슨 조기축구 얘기도 듣고 왔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광수 뒷담화를 겁나 해. 그래서 광수를 약간 미친놈 만들어놔. 그리고 여기서도 순자가 막 그렇게 하면은 막 그 영식 왜 저러니? 막 하면서 영식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돌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 기수 사람들은 다 이성적이고 자기 중심을 잡고 또 객관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이번 기수는 어떤 편 가르지 않고 그냥 자기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편했다고 봐요. 그래서 영숙 씨는 정확히 찝어냅니다. 근데 광수랑 데이트하고 영식이랑 얘기한 적 없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얘기를 해서 광수를 고를 거다, 아니다, 아니면 슈퍼데이트를 누구한테 쓰겠다는 정도는 영식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다. 왜냐면 영숙은 지금 영수에게 마음이 돌아서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야, 영식도 사람인데 네가 말을 안 하는데 그럼 뭐 계속 기다리냐? 순자는 내가 어제 피해 다녔대. 동네 발발이 개 같았나 봐. 이게 참 안 좋은 표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순자는 내 물건이 없어진 느낌에 가까운 감정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면 영식은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춰있길 바라고 일단 내가 무언가를 하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 내 것을 도둑질 당한 느낌을 받으니까 지금 자기 감정이 개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내가 동네 발발이 개 같았나 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이 장면이 좀 오래 회자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크고 이거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영숙이나 현숙이나 그 텐션에 반응해주지 않아. 그냥 다 차분하게 영식도 자기 선택이 있는 거지,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약간 이런 사람들이야. 순자가 솔로 나라에 오기 전에 원래 주변의 사람들은 뭐 그래, 뭐 널 개같이 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여기에 대해서 막 서로가 막 시너지 나면서 그 뒷담화를 막 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순자가 뭔가 해소를 위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순자의 이런 감정적인 격해짐을 해소시켜줄 정도의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근데 광수랑 데이트 갔다 와서 만약에 네가 영식이랑 호하게 좋아졌으면 바로 가서 얘기했겠지. 솔직히 네가 진짜로 영식이 좋았으면 네가 갔겠지만 네가 영식이 안 좋았잖아. 그 말하는 거야. 야, 너 영식 안 좋아하는 마음이잖아. 네 마음을 잘 들여다봐봐. 광수랑 데이트하고 영식이 확고하게 좋아지지 않았잖아. 다음날 그날 가지 않았잖아. 옆에 저런 언니들 있었던 게 천운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순자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야. 이 언니들 진짜 사람 마음 모르네. 왜 이렇게 공감을 안 해줘? 이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영식 입장을 대변해. 안 오는 거 보고 자기도 마음을 정리했겠지. 아니, 어떻게 근데 총알같이 바로 달려가. 총알같이 바로 달려가기에는 총알이 그렇게 반나절 동안
박히지 않지. 총 탁 쏘고 다 같이 밥 먹고 와가지고 총알 오는 거 보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자 씨가 너무 감정적으로 과하게 내 편 좀 들어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영숙 씨는 이해하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다. 여기서 순자 씨가 또 다시 내 말 좀 공감해줘. 또 들어가는 거야. 아이씨 복수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복수라는 표현에도 야 걔도 갈 길 가야지. 걔도 욕심쟁이냐. 여기서도 욕심쟁이냐 표현들이 나오죠. 그 욕심인 건 맞죠. 다들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이제 너무 순자한테 팩폭만 또 날리면은 순자가 또 갈 곳을 잃으니까 여기서 워워워 하면서도 자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걔도 갈 길 가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영식 씨가 출발을 합니다. 이게 그 문제의 장면이죠. 이 장면이 나올 때 우리가 막 예상을 했었어. 야 이거 그 접속 같은 장면 나오겠다. 서로 쌩까고 가겠다.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이 좁아서 눈을 찌를 뻔한 그런 장면이 또 지나가죠. 여기서 순자 씨도 나 그럼 영철한테 갔다 오겠다. 아 언니들이랑 말 안 통하네. 나 그냥 영철한테나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우리는 이 장면을 예상을 했지. 예상대로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굳이 이제 순자의 해명을 하자면 순자 씨 입장에서는 우산을 옆으로 비키고 싶었는데 센스가 있었다면 우산의 각도를 45도 틀어서 들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었고 옆으로 치운다고 치웠는데 이쪽에 걸려가지고 못 치웠고 이쪽에 물이 있으니까 깔끔한 영식 씨 성격상 이쪽으로 완전히 붙지는 못하면서 이게 약간 순자도 조금 속으로는 당황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치 우산을 살짝 나 같아도 우산을 살짝 접거나 나는 이렇게 45도 틀었을 것 같긴 한데 영식 보고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하면서 그냥 간 것 같아. 근데 이제 저기서 순자의 가장 1순위 미션은 도망치기, 모면하기, 그 상황을 덮어두기. 그러니까 이 전날 영식 씨가 2번이나 와가지고 얘기를 걸 때도 순자가 그런 부분에서 영식 좀 멈춰 있을래? 나 좀 딴 것 좀 하게. 영식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뭐 저도 서운했겠죠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상황에서 영혼을 빼놨잖아요. 이거 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자가 저 우산으로 영식 얼굴을 찔러야지 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저기서는 영식을 빨리 영식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쳐야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꽂혀가지고 그냥 빨리 지나간다 우산을 비키고 싶었는데 여기서 걸린 약간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이제 영숙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데이트를 나가는 거죠. 정상인을 만나려면 자신이 먼저 정상인이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죠. 그게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이성의 자아가 있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 나가는 게 결국은 그 개성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개성화의 과정을 성숙하게 잘 하면 내 안에 여성도 성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성숙한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마초적이고 가부장적인 면에만 딱 꽂혀가지고 여성을 예를 들어서 좀 무시하고 아니면 반대도 마찬가지지. 여성도 남성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 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결국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혐오함과 동시에 그런 사람에게 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지. 아니면 진짜 성숙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왜냐면 나는 애초에 저런 사람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 실은 방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정상인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정상인이 된다라는 표현은 물론 정상인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범주지만 그래서 지금 동병상련이죠. 순자만 바라봤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간 큰일 났다. 소주가 달다. 근데 축기가 좀 오르고 싶어하는 거는 갑갑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거야. 털어놓고 싶은 상대로 영숙을 고른 거고 영식 씨가 방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상철은 광수에게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잖아, 광수는. 물론 영수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털어놓았을 거야. 근데 광수에게 털어놓는 상철만큼 영수가 뭔가 마음을 털어놓기에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털어놓긴 했겠지만 막 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기는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해서 영숙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영식은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영숙님이 제일 편했다. 근데 이제 이 말까지만 하면 영숙님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영숙님이 여기서도 그렇지 하면서 바로 막 호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제 영숙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님을 편했다 해서 이제 나와 비슷했다로 이렇게 쓱 포장을 하면서 배려를 해줬죠. 영숙님 입장에서는 뭐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비꼬 와서 생각하는 사람이면 왜 내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나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영숙님은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게 서로를 이해하니까 서로가 상황이 처해진 건 비슷하죠. 사실은 아무도 몰랐겠지만 내 성격이 좀 묻어내.
사실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에서 조금 오버하고 밝은 톤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80만 나는 솔로 시청자들이 영식 씨 성격이 무던한 거는 다 알았어. 초반에 저 너무 훌륭한 외모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포장돼 있고 무던한 척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내 안에 그 일말의 의심이 미안할 정도로 무던해. 다 알고 있습니다. 화보다는 실망감이 좀 크더라고, 사람에 대해서. 순자가 발랄하고 그냥 여기저기 관심을 두고 여러 사람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실망감까지는 안 들어. 근데 그런 부분을 나에게 숨겼기 때문이야. 그런 상황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망감이 큰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냥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임하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지. 덱스 필터. 아, 그렇죠. 자, 덱스라고 봅시다. 다들 여러분들도 이제 최면을 거세요. 자, 여기 덱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굉장히 뭐랄까 패셔너블한 이니셜도 막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전이었죠. 근데 되게 반전이었죠 라는 지금 순자의 말에는 영식이 영숙에게 간 것도 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영철이 나에게 온 것, 그리고 영식이 영식이 영숙에게 간 게 이제 반전인 건데, 영철은 지금 뭘로 들었냐면 네가 나를 두고 광숙에게 간 걸로 판단했어. 반전이었죠의 그 반전, 순자의 생각의 반전은 영식의 행보와 영철의, 굳이 따지자면 영철의 행보를 조금 포함시켜준 건데, 여기서는 순자가 광숙에게 간 거를 생각해서 얄밉기도 했는데 이랬어. 아, 얄밉다고 해서 뭔 말인가 했다고? 아, 그 부분을 영철 씨는 이제 순자가 광수한테 내가 광수를 선택한 거 의외였죠? 이렇게 들었어, 영철은. 여자친구한테도 그런 식으로 눈빛을 보내요? 지금 영철 머릿속에서 뭐야? 여자친구한테도 그런 눈빛을 보내요? 하면 영철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영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설마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보는 상상을 해본 것인가?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보는 상상을 하고 나의 눈빛을 지금 느껴보는 건가? 하면서 한 번 더 지그시. 그러면 자, 여자친구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자, 눈빛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사귀는 사람한텐 그렇게 보낼 수 있죠. 네가 내 여자친구가 된다면 이런 눈빛 또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민망해서 괜히 화제를 돌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런 순자의 말을 듣고 화제를 돌리는 거면 아, 내가 너무 지그시 쳐다봤나? 아예 민망했나 보다 하고 화제를 돌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영철 씨는 지금 내가 지그시 쳐다봤고 아,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요? 라고 지금 해석했고, 그래서 아유, 여자친구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뭔가 여자친구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슬쩍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지금 고기를 굽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지그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순자 씨가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 쫑크를 줬다고 하나? 전문 용어죠? 쫑크를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저러네? 지금 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는 것 같아. 평소에도 이런 표정 짓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표정 좀 부담스럽고 오바스러워요. 이건 여자친구한테나 해야지 여기서 나한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멘트로 아까 한 거거든. 근데 영철은 여자친구가 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은은한 눈빛을 항상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물론 좀 과장된 왜곡이긴 한데 그렇게 들은 것 같아. 평소에는 뭐 지을 일이 있겠어요? 괄호 열고 순자 너니까 그 표정 보여주는 거야. 비록 여자친구는 아직 아니지만 너니까 그 표정을 지을 일인 거지. 내가 뭐 딴 데 가서 이런 매력 발산 하겠어? 네 앞에서니까 하는 거지. 그 뜻이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게 사귀는 사이에서도 그거는 부담스러운데 그냥 평소에도 그러면 나는 너무 못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철은 이해 못했어. 아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마음을 전달하는 이거를 왜 못 만난다고 그러지? 갑자기 순자는 왜 딴소리야? 너무 느끼해서?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눈을 감는 걸로 하죠. 그럼 약간 좀 맘 상했죠. 이성으로서 매력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니 나의 눈빛을 보고도 매력이 줄어든다고? 대체 그 이유가 뭐죠? 나의 이 눈빛을 보고 어떻게 매력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물어보고 있어. 대체 이 눈빛을 보고 매력이 줄어들 수 있는 여자가 있다고? 세상에? 영철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어서 이제 호기심을 가져봤지만 여기에서 머릿속으로 지금 뭐가 떠오르겠어? 지금 채팅창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여기 순자 씨 머릿속에서도 막 윙윙윙 하면서 오고 가겠지. 근데 아,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 지금 이게 영철이 상처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외적인 타입은 쌍꺼풀이 짙은 남자는 이제 그 말에 이제 충격을 조금 먹죠. 근데 오히려 영철에게 이게 쌍꺼풀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취향의 문제로 했지만 그렇게 눈치 없이 나를 부담스럽게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좀 별로예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아, 이게 스타일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외적으로 쌍꺼풀이 짙은 걸 선호하지 않는 순자. 근데 이건 뭐 애써 찾은 거지. 이게 뭐 어떤 우열이 아니고
쌍꺼풀은 말 그대로 있고 없고 그냥 선호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짙은 걸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밥만 먹는, 고개 숙이고 그렇게 착 가라앉은 분위기의 솔로나라. 무슨 일이 있었죠? 또 영철쇼가 벌어지는 순간이죠. 그때 이제 영식이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고 하는데,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그 부분 좀 풀고 좋게 좋게 마무리를 짓자라는 생각으로 온 것 같아. 내가 너무 좀 서툴게 행동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사과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식 씨가 이제 조금 그 부분을 해명을 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순자님이랑 데이트 못한 거, 그리고 나는 어제 좀 기다렸다.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이게 영식에게 약간 혼나는 느낌이 들고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한다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안 들으면 안 될까라고 전달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저 같아도 이전에 저 같아도 서운하거든요 하면서 외면해버리잖아, 얼굴을. 그래, 서운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줘. 뭔가 순자는 그런 압박에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그만해줘 더하기, 넌 어쨌건 나한테 복수심에 그렇게 찌질하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 너도 당해야지. 난 네 말 듣기 싫어. 오히려 여기선 순자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거야, 수동 공격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쉽게 미쳤나? 근데 그래서 순자는 벌써 같은 말 나오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듣기 싫고 그만 듣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순자 씨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여자 출연자들이랑 얘기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렇게 막 이것저것 뒤지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쉽게 비치고 이럴 건 아니죠. 영식 씨가 재치가 없는 사람이지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좀 컸을 거야. 순자님에게 이미 다른 분, 광수죠? 제가 봤을 때는 광수님에게 마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광수에게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있다면 지금 너의 마음을 좀 들려줄 수 있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이 지금도를 강조한 거는 지금도 딴짓하고 있잖아 라는 마음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 나를 1순위라는 얘기를 영식 씨는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도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광수와 2순위 데이트를 하고 나서부터 광수가 1순위였다면 그 얘기를 지금이라도 좀 나한테 해줄 수 있겠냐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고, 근데 이제 순자 씨는 계속 영식 씨와 대화가 불편하니까 영식 씨에게 이런 수동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영식 씨도 참다 못해서 이제 뭐 찾냐고 인공 눈물을 찾는데요. 근데 이제 가볍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고. 왜냐면 여기서 가볍게 찾고 있는 거야라고 한 이유는 영식 씨가 진짜로 인공 눈물을 같이 찾아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같이 찾아줘가지고 인공 눈물을 찾으면 인공 눈물 없고 대화에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딴짓하는 게 목적이에요 라는 거지. 영식 씨가 이제 거기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써서라고. 그러니까 영식 씨도 이게 좀 짜증이 났겠지. 저 정도도 참기가 쉽진 않은 건데, 어쨌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순자가 그냥 이 상황을 외면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화를 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입 꾹 다물고 일어나 버렸을 거야. 근데 영식 씨도 참는 거지. 순자는 이래도 안 일어나? 이래도 안 일어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에 가깝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이따 하고, 그러면서 얘기 안 할 거라고 알고 가. 얘기 안 할 거라고 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라는 말은 그냥 상대 말에 대꾸를 똑같이 해준 것 뿐이고, 그냥 얘는 나랑 얘기할 마음이 없겠구나 라고 깨달았어. 그래서 영식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꼭 뭔가 나랑 대화를 피하려는 느낌이 든다. 나도 굳이 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라는 느낌.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도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영식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홀가분하게 순자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었고, 확실하게 이제 순자에 대한 이성적인 마음은 완전히 접을 수 있어서